양배추, 딱 들으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위 건강에 좋다, 이렇게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배추가 가진 효능 중 극히 일부분입니다. 양배추의 숨은 효능과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양배추의 부작용까지.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도 알지 못하는 양배추의 숨은 진실들을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좋다고만 알려진 양배추. 양배추는 사실 올리브, 요구르트와 더불어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흔하디 흔한 양배추가 어떻게 세계 3대 장수푸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이것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몸에 이것이 부족해서 병이 생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어떤 약을 먹어도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체액입니다. 흔히 우리 몸의 진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액이란 단순한 물이 아닌 우리 몸속의 혈액, 림프액, 조직액,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모든 체액을 뜻합니다. 흔히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적으로 혈액의 양이 부족해져 손발 끝으로 피가 잘 도달하지 못해 팔다리가 저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또한 목은 건조해지고 먼지나 이물질이 조금만 들어와도 마른 기침이나 경련성 기침이 나오게 되죠. 그 외에 심장이나 위장에서도 삐걱삐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액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진액을 몸속에 잡아두는 것, 이것이 장수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 진액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물만 마시게 되면 그 물은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물을 소화 흡수하여 내 몸의 세포 속으로 수렴하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이 힘을 길러주는 특효약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감람이라는 이름으로 예전부터 음식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이 감람의 대표적인 효능이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뼛속의 골수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어 우리 몸속의 진액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배추를 통해 우리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면 장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양배추의 진액 보충 효과를 더욱 배가시켜주는 레시피를 건강꽃 필무렵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양배추 파인애플 레몬 주스입니다. 먼저 파인애플에 포함된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양배추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몬은 신체의 독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죠. 양배추가 위의 두 가지 재료와 만나게 되면 더욱더 뛰어난 항산화 효과와 양배추의 체내 흡수를 촉진시켜 체액이 몸속으로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만드는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한 재료는 양배추 4분의 1개, 종이컵 기준으로 1컵 분량의 파인애플 조각, 레몬즙 1스푼, 물 반컵입니다. 먼저 잘게 채 썬 양배추와 파인애플, 그리고 물을 믹서기에 넣고 잘게 갈아주세요. 이쁜 컵에 부은 다음 레몬즙 1스푼을 추가하면 끝입니다. 이 주스를 아침마다 드시면 진액 손실 걱정 없이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진액 보충에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양배추에는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위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는 음식을 처음으로 받아서 소화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위가 망가지면 우리 몸의 영양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위 식도에 염증이 생겨 공복이나 식후에 명치 밑이나 상복부가 쓰리고 아픈 분들 많으시죠? 이런 염증을 완화시키는 1등 식품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단순히 염증뿐만이 아니라 염증이 심해져서 점막이 패이는 궤양 치료에도 양배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 점막의 염증을 억제하고 궤양이 있을 때 새살이 차오르게 도와주는 양배추의 효능. 이 효능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에서 65명을 위궤양 환자에게 생양배추를 갈아 3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62명의 위궤양 환자가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양배추의 효과는 양배추 속에 포함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S메틸메티오닌 성분 덕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성분이 얼마나 위에 효과가 좋으면 궤양을 뜻하는 ulcer의
U를 따서 비타민 U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U가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을 촉진하여 위산 등의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여 위염, 위궤양을 억제하고 위암까지 예방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위에 좋은 비타민 U는 다양한 채소에 함유되어 있지만 양배추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00g당 비타민 U의 함량이 배추는 39mg, 브로콜리는 18mg, 무는 11mg이지만 양배추엔 무려 46mg이나 들어있으니 그야말로 비타민 U를 대표하는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양배추의 풍부한 설포라판 성분은 위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확산을 방지시켜 줌으로써 그야말로 위를 철통방어 해주는 것이죠. 이외에도 양배추에는 비타민 A, B, C가 풍부하며 특히 비타민 K가 양배추 100g당 78mg이 들어있어 그야말로 비타민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에 도움되는 양배추를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를 뜨겁게 익혀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짝 쪄서 드시거나 생으로 드셔야만 양배추의 향을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를 익히게 되면 첫째, 우리의 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U가 파괴되며 둘째, 양배추에 숨어있는 항암 효과 또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먹으면 느낄 수 있는 매운맛과 향이 있는데 이것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에서 비롯되며 이 성분은 뛰어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휘발성 성분으로 열을 가하면 금방 날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 또한 양배추의 숨은 장수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미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통해 포도당과 분리되면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인돌 3카비놀이 생성됩니다. 이 두 가지는 뛰어난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돌 3카비놀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배추를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은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배추의 뛰어난 항암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건강꽃 필무렵만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기 위해서는 미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양배추 안에 들어있지만 양배추가 온전한 상태일 때는 따로따로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의 세포가 터지면 이 두 가지 성분이 자연스레 섞이며 양배추의 항암 성분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럼 양배추의 세포는 어떻게 터뜨릴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잘게 채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양배추 어차피 씹어 먹는 건데 굳이 채를 썰어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세포가 터진 이후 두 가지 성분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시간이 필요한데 입에서 씹고 바로 삼키면 효소가 작용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양배추의 항암 효과를 오롯이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채 썬 다음 5분 정도 뒤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채 썬 양배추의 항암 효과를 한 번 더 올려주는 양배추의 짝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겨자입니다. 겨자는 씨앗의 형태인데 이것을 갈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미로시네이즈가 잔뜩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미로시네이즈가 양배추의 항암 성분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럼 겨자와 양배추는 어떻게 함께 먹으면 될까요? 이럴 때는 겨자 드레싱 양배추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양배추 4분의 1개를 잘게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은 겨자 드레싱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올리브오일 3큰술, 식초 2큰술, 레몬즙 1큰술, 겨자 1큰술, 꿀 1큰술을 넣고 섞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겨자 드레싱을 채 썬 양배추에 뿌려주면 겨자 드레싱 양배추 샐러드 완성입니다. 이렇게 익히지 않은 생양배추를 채 썰어서 자주 드시게 되면 암 걱정을 멀리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염이나 식도염이 너무 심해서
소화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의 섬유질 자체가 소화 흡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생으로 먹기보다는 삶거나 데쳐서 부드러워진 양배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익숙해져 위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 그 경과에 맞춰 양배추를 살짝 쪄서 갈아먹는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갑상선 질환,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 또한 양배추를 익혀 드셔야 합니다. 양배추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는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로 인해 요오드가 부족해지게 되면 갑상선은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고 갑상선의 크기가 커지는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살짝만 쪄도 고이트로젠의 70%가 사라지게 되니 갑상선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양배추를 익혀서 드시되 그 양은 일주일에 1에서 3회, 1회 섭취량은 150g 이하, 즉 양배추 2장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양배추즙이나 양배추 환 같은 응축된 양배추 보조식품을 드시거나 양배추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과하게 드시면 안 되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 등으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에는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지혈을 돕는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계시거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대장에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에서 가스 생성을 유발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가스가 잘 배출되지만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스로 인해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경우 양배추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하게 드시지 말라는 것이며 하루에 양배추 150g 이하, 즉 양배추 2장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니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다만 그 이상을 드시거나 양배추즙과 양배추 환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배추에 대해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몸의 진액 보충에 도움이 되는 양배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배추 파인애플 레몬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된다. 양배추의 효능을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양배추의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배추를 채 썰어 5분 뒤에 먹으면 좋다. 양배추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겨자가 있다. 겨자 드레싱을 만들어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좋다. 위염이나 식도염이 너무 심해 소화력 자체가 떨어지신 분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은 양배추의 섭취량을 잘 조절하셔야 하며 환이나 즙같이 응축된 보조식품은 피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의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상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꽃 필무렵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구독자님과 구독자님들의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에 나올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건강꽃 필무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